네,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input gradient가 discriminative feature를 잘 포착을 하는가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input gradient 가지고 만든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잘 포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묻고 있는 논문입니다. 저희 눈에는 잘 포착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걸 믿으면 안 된다는 논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처음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는 가장 큰 거는 언제 input gradient가 task relevant한 피처를 잘 포착하는가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개라는 그 오브젝트가 task relevant feature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컨트리뷰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empirical하게는 어, 이 위에 질문 그러니까 이제 input gradient가 task relevant feature를 포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언제만 이거를 task relevant feature를 포착을 하냐면 adversarial하게 로버스트한 모델만 포착을 한다고 합니다. adversarial robustness가 뭐냐면은 adversarial attack 이게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판다라는 그림에다가 뭔가 가우시안 노이즈 비슷한 아주 작은 퍼터베이션을 주게 되면은 인간의 눈에는 여전히 판다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판다에 어떤 다른 클래스에 대한 노이즈를 씌워줬더니 인간의 눈엔 여전히 판다인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를 굉장히 하이 컨피던스로 분류를 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adversarial attack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응하는 개념이 이제 adversarial하게 로버스트하게 학습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델을 이제 adversarial robust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모델만 이제 이런 거를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이 언제 task relevant feature를 포착하는지 또는 포착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디프 로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 로어라는 방법이 이런 그 과제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나중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심플 피처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위에 이제 이게 만족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인풋 그레디언트를 그 explainable AI에 사용하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때 목표는 뭐냐면 중요한 피처를 인풋 그레디언트의 크기로 그러니까 이제 로짓 값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이 개라고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면은 개에 대한 그 로짓 값에 해당하는 그 뉴런 노드가 있겠죠. 이 녀석의 그레디언트를 올리는 방향의 인풋 그레디언트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제 이후에 그 그림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느낌의 그 어느 부분을 포착하는지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나오게 되느냐? 약간 이론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간단한 리니어 모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가 예를 들어서 오메가는 이제 파라미터고요. X는 이제 피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오메가 1과 X1, 그다음 오메가 2, X2 이런 그 모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모델이 있을 때 그 만약에 오메가 1의 그 개수가 오메가 2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하는 게 뭐냐면은 모델이 X1보다 X2를 더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레디언트도 계산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X1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오메가 1으로 나오고 X2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오메가 2로 나오게 되죠. 이게 얘기를 해주는 바가 뭐냐? 인풋 그레디언트는 모종의 그 뉴럴 네트워크를 리니어한 모델로 취급을 하고 그 리니어한 모델의 개수가 곧 뭐랄까 그 각 픽셀들의 뭔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풋 그레디언트 메소드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로컬하게 퍼스트 오더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는 것과 유사한 가정을 담고 있다는 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풋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설명이
진짜 잘 설명한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세니티 체크 메소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큰 두 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랜더마이제이션 메소드들이 있고, 두 번째는 루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더마이제이션 메소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이 방법이 해주는 건 뭐냐면, 어떤 모델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딥 레이어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인풋 그레디언트 메소드에서 이렇게 쭉 파라미터를 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인풋 X가 쭉 나가면서 이제 아웃풋 Y로 나오게 될 텐데, 파라미터 랜더마이제이션 메소드는 파라미터를 위에서부터 랜더마이즈를 시키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 원래 뉴럴넷 그 가정이 뭐였냐면, 오메가 X, 그다음에 오메가 이런 거에서 피처의 임포턴스, 그러니까 각 픽셀의 임포턴스를 인풋 그레디언트로 계산한다는 건 지금 파라미터가 바로 나왔죠. 그러면 만약에 파라미터를 랜더마이즈 하면은 이 중요도도 랜더마이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랜더마이즈 할 때 실제로 인풋 그레디언트도 랜더마이즈가 되는지를 확인을 한 겁니다. 봤을 때 여기 있는 값이 이제 왼쪽에 있을수록 높은 레이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은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높은 만약에 여기에서 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레이어를 딱 집게 되면은 이 레이어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레이어는 전부 다 랜더마이즈를 시키고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랜더마이즈 했을 때 그 인풋 그레디언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바닐라하게 인풋 그레디언트를 두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어떤 새의 모습에서 새가 그렇게 잘 나타나진 않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거의 모든 게 다 사라져 있는 이런 인풋 그레디언트가 잘 랜더마이즈가 된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가이디드 그래드 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파라미터를 랜더마이즈를 해도 어떠냐면 계속 인풋 그레디언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파라미터에 의존하지 않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세일리언스 맵을 잘 만들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저 이미지 보면은 맨 위에 그레디언트는 네, 원래 중간쯤에서 잘 부착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이제 이 랜더마이제이션 방법이 나온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여기서 이 랜더마이제이션 태스크로 걸러져야 되는 메소드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가이디드 100%이나 아니면은 가이디드 그래드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 사실 그레디언트와 인풋의 그 곱을 보는 그러니까 이제 얘는 테일러 익스펜션한 그 모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런 녀석을 그 중요도로 인풋 그레디언트 중요도로 따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끝까지 가면 갈수록 잘 남아 있는데 이 그레디언트는 처음부터 정보가 많이 없고 그냥 갔을 때 어느 때 정보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해석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메소드들에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인풋 그레디언트를 그냥 바닐라하게 보는 메소드에 대해서는 좀 결론을 유보하는 느낌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루어에서 다시 어, 보완을 해줘가지고 루어 쪽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이게 탑에서 바텀으로 계속 누적적으로 랜더마이제이션을 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어, 캐스케이딩 랜더마이제이션 메소드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제 아까 김민찬 선생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이제 가운데에서 또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을 계속 시키면은 제 생각에는 그러면 갈수록 더 못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레디언트는 가운데를 잘 보는 것 같고요. 다음에, 그리고 그 지금 랜더마이제이션을 시켰는데도 잘 본다는 게 이게 그럼 로버스트하다는 거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왜 안 좋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랜더마이제이션 인풋 네. 그레디언트를 본다는 것 자체가 뭘 보는 거냐면 파라미터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파라미터 랜더마이즈를 했는데 여전히 세일리언스 맵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그 중요도가 파라미터에 의존하지 않는 중요도를 포착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델이 얘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풋이 X이기 때문에 저게 저게 중요도가 높게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바이어스가 엄청 크게 걸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풋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중요도를 매길 때 어떤 메소드들이 있냐면 W1만을 보는 메소드가 있죠. 그건 이제 인풋 그레디언트 메소드입니다. 근데 사실 다른 메소드들도 많이 개발이 됐는데 W1과 X를 곱해서 보는 메소드들도 있어요. 얘를 이제 그 픽셀의 임포턴스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인풋과 그레디언트의 곱입니다.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가이디드 메소드들도 대부분 다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W만 보는 게 아니라 X도 같이 보기 때문에 이제 메소드 자체가 W에 의존해서 맵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X에 의존해서 맵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X의 의존도를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냐면 W를 랜더마이제이션으로 날려버린 다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랜더마이제이션을 시켜도 X가 남아있다는 거는 그거는 얘기하는 게 이제 X가 그 세일리언스 맵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파라미터 랜더마이제이션 메소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데이터셋 랜더마이제이션 메소드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잘 학습한 모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데이터셋 가지고 학습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올바른 피처를 포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랜덤한 데이터셋에 학습한 모델은 데이터셋에 내재되어 있는 데이터 패턴을 학습을 못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피처를 포착할 수가 없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랜더마이제이션을 했을 때 그 세일리언스 맵이 잘 나오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피처를 뭔가 포착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X에 의존한 뭔가 맵을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그 셀리언스 맵을 보여준 거고 이제 엠리스트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겠죠. 그때 true label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그 셀리언스 맵을 그려보면 다 잘 나와요. 동그라미로. 근데 이제 문제는 랜덤 레이블에 학습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봤을 때 그레디언트 같은 거는 안 나오는데 다른 애들이 나오는 애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 이렇게 이제 랜덤한 레이블에 대해서 학습한 모델에 대해서 이제 그 셀리언스 맵을 체크를 해보는 방법이 이제 데이터셋 랜더마이제이션 메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일런스 맵에 의해서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세일런스 맵에 의해서 어떤 이 원숭이 그림의 그 세일런스 맵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모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피처가 어느 부분인 거냐면 여기 부분이 중요한 피처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피처만 남기고 다시 트레이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이에요. 새롭게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상위 몇 퍼센트만 잘라가지고 데이터셋을 다시 만들고 얘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로어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남겨져 있는 애들이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피처가 적게 데이터에 이미지에 그 정보가 적게 남아 있어도 유의미한 피처만 남겼기 때문에 모델은 여전히 학습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하냐라고 봤을 때 여기 지금 이제 결과는 안 나와 있는데 인풋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이게 성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피규어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인풋 그레디언트가 이게 잘 안 나온다는 게 뭘 의미를 하냐면 인풋 그레디언트가 위에서 보셨듯이 뭔가 굉장히 노이즈하죠. 이 인풋 그레디언트에서의 그 세일리언스 맵이. 이 노이즈한 맵은 중요한 피처를 잘 포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디프로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사실 로어와 거의 유사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
predicted power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 predicted power가 뭐냐면 탑 K만 남겼을 때 이 맵 가지고 측정을 한 모델, 이거 가지고 학습을 한 모델이 있겠죠. 그거에 이제 accuracy를 보는 게 그, 어, 로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로어고요. 딥 로어는 뭐냐면 탑만 남긴 그 녀석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안 중요한 바텀만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를 통해서 이제 accuracy와 accuracy의 차이를 본 게 이제 딥 로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디프로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풋 그레디언트가 또는 이제 어트리뷰션 그 메소드가 좋은 어트리뷰션만을 남겼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사실 여기만 이해하면 거의 끝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모델에 대해서 디프로어를 체크를 해봐요. 그랬을 때 뭐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결과만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피규어가 좀 복잡한데 사실 간단합니다. 이 X축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얼마만큼의 그 픽셀을 남기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픽셀을 남긴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은 픽셀만 아,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방금 이제 원숭이 이미지에서 모든 애들이 남아있는 게 오른쪽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거의 모든 게 지워진 녀석이 이제 왼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딥플로어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인풋 그 중요한 애들이 남은 거하고 안 중요한 애들이 이제 남은 거하고의 이 accuracy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중요한 애들이 진짜 중요해야 이 accuracy 차이가 나올 수가 있겠죠. 봤을 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딥플로어 스코어가.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디프로 스코어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 스탠다드한 모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adversarial robustness를 강제하지 않은 그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면 이 정도의 그 디프로 스코어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이제 adversarial robustness를 가한 녀석들이고요. 위로 갈수록 adversarial robust가 강하게 강제가 된 애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강하게 강제가 될수록 디프로 스코어도 컸다.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인풋 그레디언트가 중요한 피처를 잘 포착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이 네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또는 모델에 대해서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한 모델은 그 디프로어 스코어가 작고요. 로버스트 할수록 디프로어 스코어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결과를 봤다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셋을 새롭게 만듭니다. 어떤 데이터셋이냐면 이 왼쪽에 있는 블럭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인데 태스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냥 아주 간단해요. 클래스 제로가 있고요. 클래스 1이 있는데 반반으로 그 이미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위는 이제 이런 무의미한 어떤 패치가 들어가고요. 밑에는 유의미한 그 레이블과 관련이 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도미노 방식으로 쌓아서 만든 게 블럭 엠리스트입니다. 이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위에 그러니까 이제 1번 이미지를 보고는 어디만 인간은 보게 되냐면 1번 이미지를 보면은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여기만 보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2번 이미지에 대해서는 위쪽 픽셀만 여기만 보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델도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걸 확인을 했을 때 이 스탠다드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미노가 들어왔을 때 그 도미노가 어디에 숫자가 위치해 있든 위와 아래 둘 다 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인풋 그레디언트가.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인풋 그레디언트가 그 패치가 들어가 있는데도 그레디언트가 흐르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adversarial robust하게 학습이 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패치에 대해서는 인풋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인풋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로버스트하게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현상이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밑에 theory에 나오는 그 피처 리키지라는 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좀 그 theory가 어려워가지고 간단하게만 여기에 그 인투이션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라서 그런지 네. 로스트하게 학습을 하는 방법을 뭐예요? 보통 그 가우시안 노이즈를 계속 더해주면서 학습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 그 어떤 퍼터베이션을 줬을 때 레이블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는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뭔가 이런 데이터셋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베스트겠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베스트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어떤 퍼터베이션을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퍼터베이션을 줘도 여전히 이 파란색 클래스로 분류가 되죠. 근데 애드버서리얼하게 로버스트하지 않은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뭔가 클래시파이어가 굉장히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분류가 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퍼터베이션을 줬을 때 빨간색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 다이렉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데이터셋에서 계속 이 방향의 노이즈를 더해줘요. 조금씩. 그러면은 이 초록색이 조금씩 밀려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빨간색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주면은 어떤 중간 지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드버서리얼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위의 예시에서 좀 더 극단적인 걸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뭔가 발제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데이터셋인데 뭔가 이런 데이터셋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애드버서리얼하게 로버스트하지 않은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래시파이어만 그려도 되겠죠. 클래시파이어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도 사실 클래시파이어가 잘 작동하고 있죠. 그런데 로버스트한 녀석은 어떻게 작동해야 되냐면 로버스트 하다고 할 때 보통 얘기를 하는 게 클래시파이어의 그 디시전 바운더리와 그 다음에 이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리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가 가지는 거리를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진이 가장 멀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그 맥시멀 마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진이 이제 여기를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얘 포인트하고 얘하고의 이 거리를 마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위하고 아래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위에서는 인풋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잡히게 되냐면 이렇게 잡히게 되거든요. 그게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어, 여기 있는 그 데이터나 여기 있는 데이터나 여기 있는 데이터나 전부 동일한 그 인풋 그레디언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얘기를 해주는 게 이 데이터셋이나 사실 동일한 그레디언트로 분류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별로 좋은 예시가 아니네요. 지금 그리고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레디언트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어떤 애들은 또 여기 그레디언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얘는 또 어떤 그레디언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각각 인스턴스별로 뭔가 그 그레디언트가 다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스턴스별로 유효한 그런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지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애드버서리얼하게 로버스트하게 학습한 모델의 경우에는 피처 리키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면은 방금의 예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티어리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뭐 이번 발제 자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좋은 그 모델이 제가 이제 피처 시리즈를 계속 발제를 하고 있는데 피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피처가 이제 데이터셋의 단위로 정의가 될 수도 있고 모델이 뭘 보고 있냐로 정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모델이 보고 있는 그 피처는 인풋 그레디언트가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안 좋을 때도 더 많다. 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더 있으실까요? 마스킹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방송이 또 네, 지금 하는 방법이 지금 저는 블랙으로 다 저렇게 상위 25% 하니까 블랙으로 마스킹 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어 이건 그냥 수분에 궁금한 건데 이게 그 단일색 마스킹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저 마음에 안 들죠? 네.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거 가우시안 노이즈로 마스킹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이게 이 로어라는 방법이 나온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가우시안 마스크도 실험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있으면은 나중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특별히 코멘트가 더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